장려시켰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혼자 살 줄 알았어.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였습니다. 아들 유골함이 아직 거실에 놓여 있었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웃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가 오늘 다시 결혼한대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울지 않던 사람이 다음 날은 웃고 있더군요. 축의금 박스 뒤로 밀려나 떨어진 건 제 아들 유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제가 진실을 밝히는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아들이 2번 죽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유골함은 아직 거실에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문 밖에서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앉아 계신데 며느리는 벌써 떠났다잖아. 그 말이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날 그렇게 조용해질 줄 몰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을 열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묻자 동네 아주머니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어머니, 아침에 연락 받으셨죠? 무슨 연락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여느님, 오늘 재혼한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골함이 있는 집에서 고작 하루 지난 날, 그 사람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켰고 단톡방에는 사진이 퍼져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 어깨에 손을 올린 며느리가 숨겨왔던 그 사람, 그리고 축하한다는 댓글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뒤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라도 행복해야죠. 저는 참았던 감정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행복. 우리의 장례식이 어제였어요. 그게 행복인가요? 신우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제라니까요. 며느리가 도망친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제가 죄인으로 몰리는 현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재혼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 말이 제 결심이 됐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하루. 그날의 진실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요. 아들의 마지막 하루, 그 시간들이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재혼 소식을 본 뒤 저는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 방 한쪽에 쌓아둔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병원 영수증, 약봉투, 통장 사본. 모두 아들이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의 기록이었죠. 저는 천천히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약국 결제 시간은 밤 9시. 그런데 며느리 결제 기록은 밤 7시에 끝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휴대폰을 뒤져보니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쓰러진 시간으로 추정되는 밤 10시 43분. 며느리의 휴대전화 위치는 집 근처가 아니었어요. 지도 앱에는 외부 지역이라고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픈 애를 두고 어디 간 거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오더니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들 물건 그만 뒤지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손에 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간 좀 보세요. 아들 아플 때 며느리는 집에 없었어요. 신우이는 눈썹을 찌푸리더니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고요. 제 아들이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왠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자료를 뒤적이며 아들 계좌를 확인했어요. 아들이 쓰러지기 전날 통장에서 큰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며느리.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병원비도 없다고 해놓고 왜 이런 돈을 뺐지?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아드님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병원 간호사예요. 저는 급히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며느님이 오신 적 없었어요. 아드님은 혼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빨랐으면 살았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에서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혼자였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 손을 잡아달라고 울먹이던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얘는 고립된 채로 떠난 거다. 제 가슴 속에서 두 번째 분노가 불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하나가 제 세상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파악하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눌렀습니다. 재혼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숨겨왔던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로 손을 꼭 잡고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더군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그날 아들 앞에서 소리치던 사람인데 그때 화면 뒤쪽에서 낯익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방에 두었던 회색 상자 하나. 제가 직접 테이프 붙여두었던 아들 유품이 들어있던 그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가 축의금 박스를 옮기던 사람 발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뚜껑이 벌어지고 안에 들어있던 아들의 물건들이 흙바닥에 굴러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걸 왜 가져갔어? 왜 저기 있어?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이 짐 정리하면서 같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다 피가 났습니다. 우리의 유품을 저렇게 버리는 것처럼?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쏟아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휴, 그만 좀 하세요. 이 영상 보고도 왜 며느리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자기 행복 찾아가는 거죠.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행복? 저 상자가 뭐예요? 우리의 물건을 왜 밟혀서 굴러다니는 거냐고요. 신우이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건 정리하다 그냥, 그게 그냥이 돼요? 아들이 떠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 상자를 저렇게 던지듯 버릴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추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짧은 영상 속에서 며느리와 그 사람이 식장을 빠져나가며 말했죠. 이제 새 출발이다. 싹 다 정리됐어.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정리됐다는 그 말. 아들을 떠올리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아들을 지운 상태였구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밝힐 거야. 이 사람들이 감춘 마지막 하루를. 그날 이후 세상은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혼식 영상을 본 뒤 저는 숨을 고르고 아들 물건들을 다시 챙겼어요.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제게는 아들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 밖에서는 또다시 이상한 말들이 들렸습니다. 저 집은 가만히 좀 있지. 며느리 괴롭히려고 일부러 난리래. 아들 죽음까지 들춰낸다잖아. 저는 문틈으로 들리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인데. 잠시 후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말은 더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또 무슨 증거 찾는 거예요? 아들 불쌍하게 만들지 좀 마세요. 저는 참고 참았던 말을 했습니다. 재혼식 영상 속 그 상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 유품이에요. 시누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왜 여기서 들먹여요? 며느리도 사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손에 쥔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아들 아픈 날 며느리는 집에 없었어요. 병원에도 안 왔고요. 시누이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가 맨날 그러니까 며느리가 떠난 거예요. 사람 숨 막히게 하는 스타일이라니까. 그 말 한 줄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숨 막히게 했다고? 시누이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잠긴 듯 조용했어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릿한 눈으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며느리 계좌로 빠진 큰돈, 그날 밤의 부재, 재혼식 영상 속 정리됐다는 말.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친구라는 청년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드님 마지막까지 도와달라고 연락했었어요. 근데 며느님 번호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화 중이었다고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어요. 네. 누군가랑 계속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상했죠. 아드님은 혼자였는데.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럼 그날 밤 며느리는 어디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밖에서는 다시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라더라. 아들이 떠난 건 운명이지. 저는 참았던 감정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운명? 아니야, 이건 운명이 아니야. 누군가가 그 애를 혼자 두고 간 거야. 그 소리조차 벽에 부딪힌 듯 허공에 흩어졌지만 제 안에서는 불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증거로 말하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다음 결심을 향한 또 하나의 불씨가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소문은 점점 커졌고 시누이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아들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벌어진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 휴대폰과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USB는 바로 열렸어요. 그 안에는 아들 건강 상태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요즘 자꾸 나가. 아파도 안 돌봐줘.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가 몰랐던 걸 우리 애는 다 알고 있었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제가 울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고개를 한 번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보험 변경 관련 확인 요청드립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보험 변경? 저는 급히 전화했어요. 제가 어머니입니다. 무슨 변경이 있었다고 하시나요? 보험사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 전날 수익자 변경 요청이 있었고, 당시 서명은 며느님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날 아들이 위중했던 그날, 직원은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통장으로 이동된 금액도 며느님 명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팀이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친구였던 청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년이 내민 것은 아들 마지막 통화 기록 캡처본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짧은 음성 메모도 있었어요. 엄마, 나 조금만 빨리 와줬으면.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애가 마지막에 날 찾았네. 청년은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마지막까지 누구 한 명 믿고 싶어 했어요. 근데 며느님 번호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 중.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님은 그날 밤 내내 어떤 남자와 통화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드님은 혼자였고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 그 사람이 며느리가 숨겨왔던 사람 맞지?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의 앞에서 말할 거야. 이 사람들이 감춘 진실을. 그리고 그 결심은 그들의 응징의 시간을 향해 뚜렷하게 제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작은 회의가 열린 날이었어요. 며느리와 그녀가 숨겨왔던 그 사람도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얼굴을 돌렸죠. 저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들 음성 메모, 그리고 보험 변경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연결해 아들의 음성 메모를 틀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빨리 와줬으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들이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예요. 그날 제 애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게 왜 지금? 저는 손짓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너는 집에 없었어. 아픈 애를 두고 넌 어디에 있었지?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잠깐 나갔을 뿐이에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잠깐. 이건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입니다. 아들이 위중했던 그날. 너는 아들의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다녔어.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짜증난 듯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아들이 떠나기 전날 빠져나간 큰 돈. 그 돈이 흘러간 곳은 바로 너의 계좌였어. 그 남자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건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야.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설명해 보세요. 저는 재혼식 영상을 틀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뒤에서 바닥에 떨어지고 밟힌 아들 유품 상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상자는 제 아들 마지막 물건들이었어요. 당신들 발 아래 굴러다니던 그 상자. 그게 제 아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실수라고 했잖아요. 상자만이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너는 아픈 남편을 두고 계속 어떤 남자와 통화했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듯 손을 떨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을 떠나기도 전에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향해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회의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경찰과 보험사에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며느리와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비난은 그들을 향했고, 그들의 이름은 단번에 지역 커뮤니티와 회사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아, 이제 조금은 편히 있어도 되겠지. 그리고 저는 회관을 나서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는 사람들은 그 아래 적힌 이름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였네? 재혼한다고 떠들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졌구먼. 신우이는 회관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걸어갔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더 참담했습니다. 보험 조사 결과가 마을에 알려지자 자신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결국 조용히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본 이웃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인 죄는 결국 돌아오는 법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아들의 마지막 음성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제 마음에 처음으로 평온함과 정의가 함께 자리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결국 시어머니께 다시 들어가 살게 됐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집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린 것이죠. 저는 조용히 아들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아들아, 너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까? 사진 속 아들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세요. 저희도 다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조용히 울리는 휴대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 어머님과 관련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멀리서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